이승만, 이칭 별칭, 호는 우남, 유형, 인물, 시대, 현대, 출생 1875년, 사망 1965년, 성격, 독립운동가, 정치인, 대통령, 출신지, 황해도 평산, 성별, 남자, 본관, 전주, 관련 사건, 105인 사건, 정읍 발언, 부산 정치 파동, 4.4 5.2 개헌, 3.15 정부 통령 선거, 4.19 혁명, 저서 작품, 청일전기,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일본 내막기, 일민주의 개설, 대표 관직, 대통령, 정의, 1875년에서 1965년 독립운동가 정치인,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 생애 및 활동,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 출생으로 본관은 전주, 초명은 이승용, 호는 우남이다. 세종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아버지 이경성과 어머니 김혜김씨 사이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위의 두 아들이 일찍이 사망해 집안에서 장손으로 성장하였다. 1877년 서울로 이사해 낙동과 도동에 있는 서학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1895년 4월 배제학당에 입학하였다. 1896년 배제학당 내에서 청년단체인 협성회에 참여하였으며 협성회의 주간신문인 협성회 회보를 창간해 주필을 맡았다. 1891년 박승성과 결혼하였다. 1898년에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면서 독립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창간해 기재원과 주필을 지냈으며 8월에는 제국신문을 창간해 편집과 논설을 담당하였다. 11월 투서 사건으로 독립협회 간부들이 체포되자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들이 석방되자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899년 1월 박영희와 관련된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가 구금된 직후 주한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이승만의 석방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1899년 1월 말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감옥에서 청일전기를 편역하고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또한 신영한사전을 편찬하였으며 제국신문에 논설을 투고하기도 하였다. 독립정신은 그가 추록한 이후인 1910년 LA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청일전기는 1917년 하와이에서 출간되었다. 1904년 8월 9일 특별사면형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같은 해 11월 민영환과 한규설의 주선으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1905년 2월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직후 한국에 왔던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상원의원 휴 디스모어 국무장관 존 헤이와 면담하였다. 1905년 4월 세례를 받고 8월에는 태프트 국무장관의 주선으로 시어도어 로즈벨트 대통령과 만났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 보존을 청원하였지만 러일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7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하의 중립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던 스티븐슨을 암살한 전명훈과 장인환의 재판에 통역 요청을 받았으나 미국 사회 내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였다. 1910년 3월 재미동포 조직이었던 국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8월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황성기독
기독교 청년회 청년부 간사이자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1912년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의 압박을 받자 같은 해 4월 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린 국제 감리교 대회 참석을 빌미로 도미하였다. 이후 1945년 10월 미국 귀국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국제 감리교 대회 참석 후 네브라스카에 갔다가 1900년대 초에 옥중에서 만났던 박용만의 도움으로 1913년 2월 하와이 호놀룰루로 활동 근거지로 옮겼다. 같은 해 8월부터 호놀룰루에서 한인 감리교회의 한인 기독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태평양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승만은 이 시기 백오인 사건의 실상을 다룬 한국 교회 핍박을 저술하였고 옥중 저서인 독립정신과 청일정기를 출판하였다. 또한 한인 기독학원을 한인중앙학원으로 개명하고 민족교육과 선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박용만이 무력투쟁을 위해 국민군단을 창설하였고 이에 이승만은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이승만은 재미동포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국민회 회장 선출과 자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민군단의 일본군 선박, 폭파 미수 사건을 계기로 박용만이 하와이를 떠난 후 국민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191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면서 국제연맹을 구상하였고 이승만은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둘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919년 2월 25일경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장차 완전한 독립을 준다는 보장하에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승전국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국제연맹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1919년 3.1 운동 직후 노령 임시정부 에 의해 국무급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4월 10일 구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4월 23일 선포된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에 임명되었다. 1919년 6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의로 각국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한편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규정에 없는 대통령 직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안창호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 9월 6일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추대하였고 1920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192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군축회의에 참석을 목적으로 상해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권대사로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군축회의 의제로 상정시키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22년 9월 하와이로 들어갔다. 교육과 종교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1924년 11월 호놀룰루에서 조직된 대한인 동지회 종신총재에 취임하였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의정원은 이승만을 탄핵해 대통령직을 박탈하였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 통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시정부 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조소왕은 이 탄핵안을 반대하였지만 대다수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도한 탄핵안은 통과되었다. 의정원의 폐지령에도 불구하고 구미위원부의 활동은 1929년까지 계속되었고 이승만은 여기에서 외교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병옥, 허정, 장택상 등이 당시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도왔던 유학생들이었다.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도맡았던 이승만은 1932년 11월 국제연맹의 한국의 독립을 탄원할 임무를 받고 정권대사에 임명되었다. 1933년 1월과 2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때 제네바의 호텔 드루시에서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났고 1934년 10월 뉴욕에서 결혼하였다.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이 인정받으면서 1933년 11월 이승만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선출되었고 1934년에 외무위원회 외교위원, 1940년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곧 다가올 태평양 전쟁을 예상한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승만은 미국 정부의 임시정부를 한국의 대표로 승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한미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재미동포 단체들이 분열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1942년 8월 29일부터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일본의 패망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송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육군 전략사무처와 연락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과 소련이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에는 소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두 달이 지난 10월 16일 귀국하였다. 귀국 직전 일본 도쿄에서 메가더 장군, 하지 미군정 사령관과 만나 회합을 한 후 귀국한 이승만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과 한국민주당의 영수직을 거절하였다. 그 대신 1945년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해 회장에 추대되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초기에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 등 자우익의 거의 모든 조직들이 참여한 단체였지만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견과 이승만의 강한 반공주의로 인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인사들은 모두 이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발표 이후 1946년 1월 8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 등 자우익의 주요 정당이 모여 합의한 이른바 사당 칸파에 반대하였다. 1946년 2월 8일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1946년 2월 14일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 군정이 조직한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민주의원에 참여해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미 군정이 소련군과 타협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의장직을 사퇴하고 지방 순회에 나섰다. 그는 미소 공동위원회에 반대하며 1946년 6월 3일에는 정읍에서 남쪽만의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38선 이남에서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하자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소련과의 타협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때마침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국내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승만은 귀국길에 중국에 들렀고 1947년 4월 21일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1947년 9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유엔 감시하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소집되자 선출된 국회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가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7월 20일 국회에서 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